9천억? 한 푼도 못 드립니다. 이미 낸 8천억도 돌려드릴 생각 없습니다. 한국의 냉정한 선언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8년간 분담금을 떼먹고 한국 기술진의 USB를 몰래 복사하고 설계도를 빼돌리고 급기야 프랑스 라팔 42대를 사며 KF-21은 끝났다고 조롱했던 인도네시아. 한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8년 동안. 그리고 라팔 계약 축하연이 끝난 바로 그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 기술 유출 증거자료, 국제 중재 준비 완료.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건 조용한 퇴출이었고 그 자리를 필리핀이 72시간 만에 낚아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3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를 영구절연시킨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한국 이제 끝났어. 우리 없인 못해. 제 옆에서 국방차관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비웃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분담금 없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72시간 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끝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바유 스토모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중장 출신이자 현재는 은퇴하여 이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72시간, 아니 정확히는 8년간의 오만함이 어떻게 30조 원의 재앙으로 돌아왔는지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3년 11월 17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본관 3층 대연회장. 그곳의 공기는 열대의 습기와 프랑스산 샴페인 향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빛 조각을 바닥에 뿌리고 있었고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펑. 샴페인 코르크가 또다시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거품이 병목을 타고 넘쳐 흘렀고 누군가 황급히 크리스털 잔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 계약이 공식 체결된 밤이었습니다. 10조 7천억 원, 우리 국방 예산으로는 역대급 규모의 계약이었죠. 축배를 듭시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산 국방장관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승리감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확보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성들의 훈장이 샹들리에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고 외교관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프랑스 방산 관계자들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 서서 미지근해진 탄산수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지 않은 건 무슬림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바유 장군, 저기 좀 보세요. 제 옆으로 다가온 프랑스 무관 피에르가 턱짓으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KF-21 전투기 사진과 함께 공동개발 파트너 인도네시아 물량 축소 검토라는 뉴스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 지금쯤 울고 있겠죠? 피에르가 킬킬거리며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우리한테 라팔 팔아놓고 당신네 한국 친구들은 완전히 물먹었네요. 역시 무기거래에서 을따위를 찾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애가 한창이던 그때 국방차관이 저를 슬쩍 불러 한쪽 구석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핵심 관료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KF-21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라팔도 샀으니 한국 쪽은 정리하죠. 어차피 분담금도 8년째 안 냈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하겠습니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려요. 의뢰 입장에서 우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맞아요. 이미 우리가 낸 8천억도 있고 KF21 물량은 48대에서 16대로 줄이고 나머지 분담금 9천억은 그냥 안 내면 됩니다.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하면 예산 문제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을입니다. 우리가 갑이죠. 분담금 없이는 개발비 충당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빠지면 국제공동개발이라는 명분도 사라집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한국, 이제 끝났어. 우리 없인 못해. 국방차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을 나서며 저는 자카르타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팔 42대를 확보했고 KF21은 최소 비용으로 16대만 받으면 되고 분담금 9천억은 아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끝났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중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8년간 분담금을 떼먹은 것도, USB를 몰래 복사한 것도, 설계도를 빼돌린 것도, 심지어 한국은 끝났다고 조롱한 이 순간까지도. 한국은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72시간 후 우리를 향한 최후 통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의 샴페인과 환호는 72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7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만함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 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회의실. 저는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준장 계급장을 달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을 듣기 위해서였죠.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밝게 빛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KF-X, 훗날 KF-21이 될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획서는 두툼했고 그 안에는 야심찬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공손함이 제게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번 공동개발 사업은 양국방산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20%를 분담하시고 그 대가로 핵심 기술 이전, 현지 생산권, 그리고 48대 우선 도입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면 1조 7,600억 원입니다.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4.5세대 전투기 기술을 고스란히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도 현지 생산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이 프로젝트에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 모든 신호가 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한국은 을입니다. 우리가 갑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함께 숙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아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군?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괜찮고 현지 생산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8대 도입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1조 7천억이 만만한 돈은 아니죠. 재무담당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디 차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없이는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개발비 충당도 어려워지고요. 그 말은 제가 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디 차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담금 납부 일정도 우리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먼저 제안한 사업이니까 을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 필요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계약은 하되 분담금 납부는 천천히 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디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하되 실제 납부는 우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천천히. 한국이 뭐라고 하면 예산 편성 문제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개발은 그들이 주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돈만 대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디 차관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장군, 한국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작은 나라예요. 게다가 전투기 개발 경험도 없어요. 이번이 첫 도전이라고요. 그들이 우리 없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2016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파트너가 되었고 1조 7,600억 원을 5년에 걸쳐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는 약속대로 분담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양국 기술진의 교류도 활발했고 한국 사천 공장에서는 환영 만찬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2년차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국내 예산 편성 문제로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이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조정되었을 뿐이었죠. 신임 장관은 KF-21보다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고 분담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도록 순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한국방사청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항의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의리구나. 우리가 배째라 하면 꼼짝 못하는구나. 3년 차에는 더 대담하게 나갔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AESA 레이더 핵심 모듈과 전자전 장비 설계도까지요. 한국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미국 기술 통제 대상이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담금 납부를 재검토해야겠군요. 제가 압박하자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들은 기술 협력 범위 확대 검토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협박이 통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못한다고. 우리가 갑이라고. 5년 차가 되자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분담금 추가 납부가 어렵겠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8천억 원을 납부한 상태였고 남은 9천억 원에 대한 사실상의 지불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송? 강력한 항의? 아니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만만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후배 장교들에게 이렇게 훈시하곤 했습니다. 한국을 상대할 때 기억해라. 그들은 협상에 약하다. 거세게 나가면 알아서 물러난다. 우리가 빠지면 사업이 망하니까 을은 을답게 굴 수밖에 없는 거다. 돌이켜보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갑질이 영원히 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순순히 물러난 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 위반을, 모든 갑질을, 모든 오만함을. 8년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리고 그 기록은 2023년 11월 72시간 최후 통첩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8년간 쌓아 올린 오만함이 72시간 만에 무너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참을성이 많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참을성이 바닥났을 때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반격했습니다. 2017년 가을, 저는 한국 사천시에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공장 KF-21이 탄생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군님.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설계 진행 상황과 핵심 기술 부분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기술 파견단 12명은 깨끗하게 정돈된 설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벽면 가득 설계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3D 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친절하게 설명했고 우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이 AESA 레이더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옆에 서 있는 우리 파견단 수석 엔지니어 라흐만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고 그는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흐만이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복도 끝에 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라흐만이 자리를 뜬 사이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기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10분 후 라흐만이 돌아왔을 때 그의 주머니 속 USB에는 한국 측 컴퓨터에서 복사한 설계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USB 내용을 확인하던 라흐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이거 너무 쉬웠어요. 쉬웠다니?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없었고 파일 접근도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열려 있었어요. 라흐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복사하라고 놔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보안 의식이 약한 거야. 우리한테 신뢰가 있으니까 방심한 거지. 하지만 라흐만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방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날 우리가 방문했던 설계실의 천장 구석에는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도 없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였습니다. 그 카메라는 라흐만이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는 장면을,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을, 그리고 USB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컴퓨터에는 파일 접근 로그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몇 분 동안 열어봤는지, USB로 복사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라흐만이 복사한 파일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낡은 버전의 설계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그 파일을 복사할 것을 예상하고 추적이 가능한 파일을 미끼로 놔둔 것이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심어져 있었고 그 파일이 어디로 유출되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우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공짜로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다시 사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이 부분 설계도를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우리 팀과 공유하려고요. 우리 파견단의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인데 이 정도는 공유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 담당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촬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날 수십 장의 설계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날개 구조, 엔진 배치, 전자장비 인터페이스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침묵을 수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굴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촬영하는 동안 누가 어떤 설계도를 몇 장 찍었는지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우리 휴대폰의 사진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어떤 서버에 업로드되는지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짜로 얻어낸 기술이라고 자축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한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거나 추적 가능한 증거였습니다. 2019년 저는 세 번째로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만만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의하지 않았으니까요. 장군님, 이번에는 아예 노트북을 가져와서 직접 연결해도 될까요? 라흐만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해봐. 저는 거리낌 없이 승인했습니다. 그날 라흐만은 자신의 노트북을 한국 측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수 기가바이트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 측 보안 시스템은 라흐만의 노트북 IP 주소, MAC 주소, 접속 시간,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흐만의 노트북에 추적 쿠키까지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8년간 이런 식으로 기술을 빼냈습니다. USB 복사, 사진 촬영, 직접 다운로드. 매번 성공적이었고 매번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공짜로, 아니 8천억만 주고 모두 손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8년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247개, 파일 접근 로그 1832건, 사진 촬영 기록 419장, IP 추적 기록 156건. 모든 것이 한국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라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은 그 증거 파일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과 함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유출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가능한가? 계약 위반 조항으로 충분한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검사였습니다. 8년간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72시간 최후 통첩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오전 9시 23분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전날 라팔 축하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KF-21 공동개발사업 협력국 지휘 재검토 통보. A4 3장짜리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방사청장 직인의 외교부 공동 발신까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정식 외교 문서였습니다. 본문에는 분담금 미납 누적액 9천억 원, 미납기간 연속 5년이 냉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72시간 이내 서면 회신. 9천억 원 전액 상환 일정, 국가 보증 방안, 기술 협력 정상화 계획서 제출 필수. 그리고 마지막 문단. 불이행 시 계약서 제47조 발동. 기납부 분담금 8천억 원은 개발비로 정산되며 반환 의무 없음. 공동개발 파트너 자격 박탈, 모든 기술 이전 권한 소멸. 8천억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발리 휴가 중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지만 72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말에 침을 삼켰습니다. 협박일 거라는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교부 공동 발신에 법적 근거까지 갖춘 공식 통보였습니다. 장관의 지시로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8년간 우리 요구를 들어주던 그 대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셉션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자리에 없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회신도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보고한 한국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인도네시아 배신 2위. KF21 독자 개발 3위 8년 분담금 미납. 수천 개의 댓글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가 KF21 추가 예산 2조 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분담금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미 국회까지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독자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72시간. 하지만 지금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무부는 닫혀있고 국회는 월요일까지 열리지 않고 9천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자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날 밤 집무실 창문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샴페인을 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하지만 끝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7,834km 떨어진 마닐라에서는 필리핀 국방부가 토요일 밤 비상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릴 기회를 필리핀이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 본청 로비. 저는 전날 밤 긴급 항공편으로 날아온 상태였습니다. 2시간밖에 자지 못한 탓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거울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38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34시간뿐이었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 찾아온 저를 본 리셉션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호 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내선 전화를 걸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45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 안에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이 45분의 대기가 우리의 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3층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던 대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4인용 테이블만 덩그러니 놓인 방이었습니다. 박철호 국장이 들어왔을 때 그는 악수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간 들어왔던 친근함은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72시간은 너무 짧다는 저의 항변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8년간 파트너였다는 말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파트너가 8년간 분담금을 떼먹고 기술을 몰래 빼가고 10조 주고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느냐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오후 3시 42분 사천 공장 이동 설계실. 우리 엔지니어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 CCTV 영상. 파일 복사 시간까지 정확히 8분 37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설계도 촬영 419건. 촬영자 6명의 이름과 휴대폰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8일 우리 엔지니어가 직접 노트북을 연결해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1832건. IP 주소, MAC 주소, 다운로드 시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은 이 증거들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72시간이라는 조용히 정리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는 저의 애원에
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그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한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는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 47조를 펼쳤습니다.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은 기납부 분담금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형식적 조항 아니냐는 제 질문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무팀이 6개월간 밤샘하며 국제계약 판례 3,000건을 분석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파트너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그 혹시가 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가 절실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 2조 원 추가 예산이 통과됐고 독자 개발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다른 파트너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것. 필리핀이냐는 제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72시간. 내일 오전 9시 23분까지 서면 회신 없으면 8천억 원.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8년간 우리가 을로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8년 전 한국은 을이야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였을까? 같은 시각 7,834km 떨어진 마닐라 필리핀 의회에서는 긴급법안이 상정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도입을 위한 국방법 개정안. 통과 예상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8년간 끌던 일을 필리핀은 48시간 만에 해치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후 통첩을 받은 바로 그날 밤 11월 18일 토요일 밤 10시 7,834km 떨어진 마닐라 국방부 청사 7층 차관실. 필리핀 국방차관 마리아 산토스가 전화기를 귀에 바싹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주재 필리핀 무관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고 답변 없으면 완전 퇴출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KF-21 보람의 기술 사양서. 그녀가 지난 6개월간 밤샘하며 연구한 문서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동안 필리핀은 옆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그녀의 중얼거림과 함께 30분 후 마닐라 대통령궁 집무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국방장관, 외교장관, 재무장관 세 사람이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퇴출 위기, 그리고 필리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천재1호의 기회. KF-21은 F-16보다 성능이 월등하고 가격은 F-35의 절반이며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을 때 마리아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24대 도입 기준 6조 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준 시간은 72시간, 필리핀은 그보다 빨라야 한다고. 48시간이면 가능하다고.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째, 국방법 개정. 현재 해외 무기 도입 시 미국 사전 협의 조항을 한국산 무기에는 면제하도록 수정. 둘째, 6조 원 예산 즉시 확보. 셋째, 한국 측과 직접 접촉으로 진정성 입증.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1월 19일 일요일 오전 6시 필리핀 의회가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임에도 의원 237명 중 214명이 출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개월 걸릴 법안이었지만 마리아가 전날 밤부터 주요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한 결과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6표. 오전 11시 법안 통과. 소요시간 5시간. 같은 시각 재무부에서는 긴급 예산 편성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 3조 원, 국방비 재조정 2조 원, 예비비 1조 원. 대통령 승인을 받은 6조 원 예산이 일요일 오후 4시에 확정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서울 주재 무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필리핀 정부의 KF-21 24대 도입 의향을 전달하고 내일 오전 자신이 직접 서울로 간다고.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마리아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5명과 함께였고 서류 가방 안에는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구매 의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한국방위사업청 직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전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도네시아 바유 장군은 방사청 로비에서 45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조는 선명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 대회의실. 마리아가 한국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서류 가방에서 나온 문서들은 한국 측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통과된 국방법 개정안, 6조 원 예산 확보 증명서와 대통령 승인서, 그리고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KF-21 24대 도입 의향서. 한국 측 관계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을 때 마리아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48시간 만에 준비했다고. 필리핀은 진심이며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한다고. 8년간 약속을 어기는 파트너가 아니라 48시간 안에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한국 방사청장이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리아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 이전 내용을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고 국가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고. 그날 오후 3시 필리핀과 한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지 정확히 54시간 후였습니다. 같은 시각 인도네시아 바유 장군은 서울 호텔방에서 자카르타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화를 안 받는데 필리핀과는 계약했다는 뉴스가 방금 떴다고 보고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8년 vs 48시간. 한국은 애원하는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결단력 있는 전화는 즉시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23분.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또 새로 고침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9시 23분이었습니다. 72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자카르타 재무부는 9천억 원 즉시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국회는 최소 2개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이 양보할 것이라며 낙관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했다는 것을. 9시 25분 화면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 관련 공식 발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과의 KF-21 공동개발 협력 관계를 2023년 11월 21일 9시 23분부로 공식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종료.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72시간의 유예기간 동안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제47조가 발동됩니다. 기납부 분담금 8천억 원은 개발비로 정산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동개발국 자격은 영구 박탈되며 모든 기술 이전 권한 및 우선 도입 권한이 즉시 소멸됩니다. 영구 박탈. 8천억 원 반환 불가.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계약을 위반하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필리핀 공화국과는 KF-21 수출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합니다. 필리핀. 우리가 버린 자리를 채운 그들의 이름이 공식 발표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카르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맞나?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8천억이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가?
계약서 47조가 발동됐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책임이야, 바유.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8년간 한국을 관리한 게 자네였어. 이 결과도 자네 책임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경력이 72시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에서 공식 퇴출. 8년간 계약 불이행 끝에 8천억 원 몰수. 미국 디펜스 뉴스 한국 무임승차 파트너 인도네시아와 결별. 필리핀과 새 파트너십 구축. 프랑스 르몽드 한국방산의 새로운 면모. 호구 이미지 벗고 단호한 계약 집행. 그 어떤 언론도 인도네시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 예견된 파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8천억 원 손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무장관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가피하다고요? 외교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간 뭘 한 겁니까?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 못했습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 1년치가 증발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한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공군 중장 계급장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2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필리핀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KF-21 24대 도입 확정. 한국방산 수출세 역사. 신뢰의 파트너 필리핀 BS 배신에 인도네시아 명함 갈렸다. 사진에는 필리핀 마리아 산토스 차관과 한국방사청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료 바유 수토모 중장 사임. 제 이름이 한국 신문에 이렇게 오르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아니라 실패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울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8년 전 제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끝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건 우리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저였습니다. 8천억 원이 72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손실은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세계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계약하면 배신당한다는 평판이 방산시장에 퍼졌습니다. 그 평판을 회복하는 데는 8천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저는 자카르타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한국 KF-21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손실을 계산해봤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날린 분담금 8천억 원. 포기한 기술 이전 가치, 방산연구원들의 추산으로는 15조 원. 잃어버린 현지 생산 일자리 2만 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동남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의 완전한 배제, 최소 10조 원 이상. 그리고 라팔 추가 유지비로 인한 초과 지출, 연간 3천억 원씩 향후 20년. 총합하면 3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어제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라팔 6대 중 4대가 부품 부족으로 경납고에 묶여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다소사에 엔진 부품을 요청한 지 5개월째,
아직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이더 모듈 하나 교체 비용이 예상의 3배였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완제품 수입은 평생 부품값에 묶이는 거죠. 정비 담당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조 7천억을 주고 산 전투기의 가동률은 40%입니다. 10대 중 4대만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외관 세척 정도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지난달 첫 KF-21을 인도받았습니다. 마닐라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가 열렸고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필리핀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필리핀의 신뢰가 만든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필리핀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정비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폴란드도 KF-21 48대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협상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수출 누적 계약이 150대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한국은 세계 4.5세대 전투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없이, 아니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잘 해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분담금을 제대로 냈다면, 만약 기술을 훔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했다면, 지금쯤 우리 공군은 KF-21을 운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하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우리도 수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호구로 봤습니다. 갑질하면 알아서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대가가 30조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자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습니다. 우리가 버린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8년간 참았습니다. 모욕을 견뎌내고 배신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우리를 잘라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필리핀이, 폴란드가, 말레이시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신뢰하는 파트너에게는 최고의 기술을 주지만 배신하는 파트너에게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30조 원을 날리고 배운 교훈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